자, 국장님, 네. 인권 운동가로서 거의 일가를 이루셨는데 지금 그 드라마 참교육 보셨습니까? 네네. 저 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힘들었어요. 네. 이게 시간, 정말 지금 학교 현장이 정말 인권이 다 무너졌다. 뭐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사와 학생 사이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네. 완전히 지금 형해화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특전사 출신의 교권 보호국을 실제로 한번 교육청 내에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안민석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감이 됐다는 걸 좀 명심하기 바라고요. 교권보호국 같은 걸 설치한다. 이게 특단의 가능합니까? 대치 아니 뭐 가능은 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런데 그게 필요한 그 인적 구성이 특선자 출신이 아니라 예.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청소년 교육 문제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되지 특전사 출신을 데려면 애들 패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드라마처럼 그 진짜 폭력 학생을 폭력으로 응징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범죄죠. 어떻게 아니 사랑한다고 때려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 유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직 교육감이 안 됐으니까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며칠 동안 교육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예. 정치인 아닌 교육감다운 교육감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민석 의원은 예. 그래서 그런 얘기 그 사실 되게 무서운 소리거든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근데 지금 교육 현장이 무너진 건 어김없는 사실입니다. 참교육도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교사한테 까불고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요. 네. 상호간의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주제도 많고 예. 촉법 얘기도 있고 민원을 아주 심각하게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럼 이건 왜 생긴 문제냐? 사실 예. 저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지금 이 참교육 드라마도 그렇지만 지금 가장 바빠야 될 사람 사실 최아무개 교육부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양반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사회 부총리이기도 한데. 그럼요. 예. 그다음에 전교조 활동도 열심히 했잖아요. 예전에 감옥도 갔다 오고 또 세종의 교육감이기도 했는데 네. 자리에 안 맞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제 전교도 세대랄까 이게 한 시대가 지나간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네. 사실 학교가 다 사회화돼 있고 대학 중심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의 존재 이유는 중학교 가기 위한 거고 중학교는 고등학교 가기, 고등학교는 대학의 전제일 뿐인 거예요. 네. 사교육이 왕창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전반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네. 1등부터 100만 등까지 100만 명은 없지만 뭐 40만 명, 30만 명까지 다 줄 세우는 상황에서 네. 아이들이 온전하게 바라는 게 이상한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교육 정상화라는 국가적 과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논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너무 학교가 무너지니까 네. 교사들은 정말 무기력한 거예요. 제 주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명퇴하셔요. 특히 여성 교사 같은 경우에 애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어떻게 해보겠지만 50 넘으니까 너무 힘들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선승하는가. 내가 뭐 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자식 거. 같은 애들이 그냥 바락바락 대들고 말이죠. 부모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갑질당하죠. 대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저 일배식으로 이상하게 일탈도 많고 그다음에 지혜복 교사라고 그 중학교 안에서 그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 목격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해결 안 되고 오히려 저 서울시 교육청에서 불이익 당하고 그래서 해직되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다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유, 이게 이재명식 해법이 있죠. 교육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2박 3일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지날 때마다 하나의
뭐죠 성과라도 내는 거예요. 뭐 수업 시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있잖아요. 교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주체들끼리 모여서 합의된 룰을 만든다. 그럼요. 그 다음에 뭐 수학 여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실제로 그런 것들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면 압박을 정말 교육당국이 막아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정말 교육 대개혁을 위한 당사자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말 끝없는 토론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만큼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 어제 케네디 대통령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뭐 이러잖아. 캐나 입장에서 정말 따라 배우고 싶은 정말 네. 놀랍다 너희들의 성취가. 그럼 그 성취가 어디서 왔냐 하면 많은 분들이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교육열이다 했어요. 그 교육열이 나라를 이렇게 반듯하게 세웠는데 이제 와서는 그 교육열이 교육이 나라를 망치게 생겼어요. 나라만이 아니라 나라의 구성원인 사람을 망치게 생겼어요. 실제로 사람 망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밟고 해야죠. 이건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당사자들 들어와서 체육관에서 정말 지칠 때까지 2박 3일씩 한 의제씩이라도 토론하자. 그 일주일에 하나라도 성과를 내고 하나라도 성과를 내자. 대한민국에 뭐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가가 제일 돈 많이 쓰는 곳이 바로 교육 분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이렇게 정말 위기로 치닫고 있고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위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시원하게 한 대 때려줘가지고 김무열 최고다. 뭐 이런 거. 여기에 기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교육이란 드라마가 잘 됐어요. 전교조에서는 뭐 기분도 나쁘고 그렇겠지만 참교육이란 말이 저렇게 쓰이는 게 참교육도 뭐 시대 상황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거니까 정말 우리가 참교육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회초리는 특전사 요원을 채용해가지고 애들 체벌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당했던 것처럼 빠따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도 맞으셨군요. 전 남들보다 더 맞았어요. 왜요? 전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리면 네.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왜 때리세요? 어른이 애를 막 이런 그러면 네가 맞았 자식아 그래가지고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이 권력자로 보여서 자꾸 희롱하고 뭐 희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말하자면 덤볐죠. 네네. 덤볐다기보다는 약 올렸어요. 아. 덤빈 건 아니고 제가 무서워서 덤비지 못하고 약 올렸습니다. 네. 계속 약 올렸더니 그 덤비면 차라리 한 5대 맞을 일인데 약 올리니까 한 17대, 19대 이렇게 맞았어요. 동네 북이었습니다, 제가. 네. 저도 때릴 때가 많아서. 네, 아니, 전 하여튼 뭐라고 선생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된다. 예. 어른이 교사로서의 책무를 지켜야 된다. 저 이제 그 중학교 때 전교조 운동이 생겼고요. 네. 그래도 다행이네요. 학교 참교육, 다닐 때 보셔서. 그렇죠. 참교육의 그 가치가 빛났는데 이 드라마 제목이 참교육이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학생들을 위해 주자고 시작했던 그 선의의 참교육이 뭐 풍자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전교조도 89년에 그 놀라운 민족 인간화 교육하고 저 89년에 저는 그냥 젊은 학생이었는데 대학생. 네, 제가 최초로 돈 내기 시작한 게 전교조 후원회였거든요. 뭐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내고 그래. 진짜 벌이가 없는데도 뭐 그런 마음은 교육에 대한 마음이죠. 교육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겠다는 특히 해지까지 돼가면서 교육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전교조 교사들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전교조에 그런 모습이 있냐 하면 좀 반성할 모습이 많다고 지금 생각해요. 전교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조합원도 엄청 떨어져 나가고요. 그다음 교사 노조로 많이 갔고요. 교사 노조를 설립한 사람들이 사실 전교조의 핵심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교사 근데 노조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교사 노조가 예. 굉장히 부상하게 되는, 특히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교사의 그 권익을 이제 그렇죠. 앞세우는. 그러니까 거기도 교사 노조예요. 근데 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는 많이 쇠락했죠. 그래서 약간 꼰대 스타일로 가고 이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휴, 인권운동한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냐고 또 야단 치시겠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성찰하고 그러니까 더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네. 전교조가 정치단체처럼 교육감을 우리가 몇 명이나 배출했어 이런데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교육 정치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살리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2026년판 교육 대개혁 운동에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걸 하기에 좋은 여건이잖아요. 이재명 정부니까 네. 함께 모여서 토론합시다. 네. 그리고 토론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합시다. 거기에는 진짜 수학여행 가지고 2박 3일 토론해도 돼요. 어른들 몇 명이 좀 고생하고 며칠, 그렇죠? 그 대신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서 놀 수 있잖아요. 네. 수학여행의 안전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세월호에 참변을 겪었는데 책임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 1, 2, 3, 4 만들어내고 아이들에게 수학여행 갈 수 있는 것과 못 가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네. 그다음 수학여행 갈 비용을 못 대는 친구들에게는 국가가 좀 보존해 주면 되잖아요. 돈 많은 나라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능력도 있어요. 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참교육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박수 쳐야 돼요.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그 교권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전교조가 그 세와 규모가 크게 줄고 네. 교사 노조가 뜨고 있다.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지금 한 3등쯤으로 전락했어요. 2등은 또 누구입니까? 교총이 있으니까. 교총, 한국교총. 네. 한국교총이 늘 1등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교사 노조가 1등이고 예. 원래 이제 노동조합은 쪽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게 교사 노조, 2등이 한국교총, 3등이 전교조로 전교조가 3등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건 반성할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교사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한 거예요. 교육감은 많이 배출하지만 실상은 교사들의 어떤 입장과 그러니까 교육 정책 윗동네에서 노는 건 전교조가 잘하는데 네. 실제로 교사 대중과의 관계에서는 좀 실패하고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참교육 드라마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봐라. 저 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밤잠 안 자고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촉법소년 같은 거 막 되게 유치한 과장도 많고 그래요. 네.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나 그 감독이 우리 이 교육 현실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현실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폭력과 힘의 논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 쫓기고 고통받고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을 어떻게 보면은 그 잠실에서 네. 투표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또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애를 먹고 2030한테 그러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니 교육이란 건 자존감을 갖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이 예. 그렇죠. 하나 개별적 존재로서 예. 그다음 민주 시민 양성 과정이어야 해요. 근데 그런데 실패하고 있으니까 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출연하는 거거든요. 네. 그냥 목소리 크면 다인 것처럼 뭐 등치 좀 크면 다인 것처럼 험한 말 하면 다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험한 말 하면 다면 험한 말을 양심 때문에 못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등치가 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청장년이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나 뭐 소년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세상이 되면 야만의 세상이잖아요. 교육 현장이 야만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장 무거운 책임을 가진 교육부 장관부터 지금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상으로 밤잠 안 자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에서 교육부 장관 보셨어요? 이름 모르는 사람도 더 많아요. 최교진 장관. 네. 예, 안타깝습니다. 그분도 역시 전교조 출신. 맹렬 전교조죠. 예.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그 전교조 가장 대표적인 전교조를 교육부 장관 시켜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 민주 인권하는 고사하고 존재감도 없고 교육부 장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서 박수 치고 있고 가슴을 치고 있고 또 애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얼마나 전전긍긍해요. 학폭 구조는 변호사들의 놀이터가 됐고 그래서 비싼 변호사 돈 주고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은 서민이나 좀 저소득은 아이들 인생에 빨간 줄 그어야 되고 그럴 때 느끼는 자괴감